안녕하세요. 박쌤의 북독쇼 독습 제2부가 시작됐습니다. 독습 책을 지적 자본으로 바꾸는 10가지 습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또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엠퍼시 컨설팅 대표 박미숙이라고 하고요. 우리 오늘 또 처음 보시는 분이 있으세요. 코치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윤영돈이라고 하고요. 네. 저는 윤코치 연구소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막 짧아주셨어요. 네. 궁금하신 분은 지난주 거를 좀 찾아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책을 이렇게 또 많이 쓰셨어요. 그 중에 오늘 독습, 책을 지적 자본으로 바꾸는 10가지 습관, 또 두 번째 시간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는 5가지 독, 문독, 선독, 수독, 숙독, 낭독 이렇게 대해서 얘기를 나누셨는데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 5가지만 해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독서를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좀 세팅을 해놨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수독, 손으로 읽는 거, 몸을 사용해서라도 좀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리고 숙독이 심표를 생각나게 하셨고, 마지막에 낭독이 사실은 낭독이라 그러면 저는 처음에 책을 읽기 전이나 코치님 말씀 듣기 전에 이거 소리내서 그냥 좋은 책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나요? 뭐 이렇게 읽는 거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낭독하는 그런 걸 말씀 주셔서 대단히 이것만 해도 사실 좋은 책, 좋은 독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주 또 5가지 정도 말씀 나누는 거 너무 기대하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연독.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읽는다. 꼬리에 꼬리를 어떻게 물고 읽을까 하고 제가 이제 책을 좀 봤었는데, 같은 주제를 3권 이상 읽다 보면 감이 잡힌다라고 이제 제목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중에서 만원경, 현미경, 실용형 이렇게 또 나눠서 얘기를 해주셨던데 이건 어떤 건지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볼 때 자기의 우리 안경을 보통 쓰고 있잖아요. 네. 내가 이제 메슬로라는 사람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너무 갈색 안경을 쓰고 있다. 갈색 안경이라는 이제 메타포를 얘기했는데, 네. 갈색 안경이라는 게 뭐냐면 너무 비판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메슬로가 처음 긍정심리를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병적인 면만 너무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 사람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을 텐데 그쵸? 너무 부정적인 면만 보지 않았냐라는, 처음 인본주의적 입장에서의 그런 어떤 심리학을 본 것처럼, 네. 어떻게 보면 망원경이라는 측면은 내가 망원경을 많이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이 거시적으로 많이 보는 것들은요. 네. 거시적으로 보는 눈도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경제학을 할 때도 보면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로 보는 사람이 있고 매크로로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매크로를 큰 그림으로 보는 사람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쵸, 중요하죠. 그러니까 책을 볼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방식도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현미경적인 측면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는 방법이, 정리를 하나 한다고 해도 정리에 대한 책도 어떤 정리의 개념, 정리의 기술이라는 책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하루에 5분 정도 정리를 어떻게 할까, 10분을 어떻게 할까, 이런 식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정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도 정치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네. 정리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리는 심리적인 문제다. 그래서 심리적인 문제다? 자기가 미루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뭔가 자기가 상실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잘 버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미시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잡히는 거죠. 사실은 거시적으로만 보면 그냥 정리는 정리다 보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바라보는 관점이 좋은 거예요. 내가 현미경을 많이 보는 사람은 현미경적으로만 읽으면 책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겠네요. 나하고 시각이 다른 사람을 만난다라는 생각으로 책을 읽어야지 정말 책이 연결되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키워드를 하나 잡고 책을 그 3가지를 같이 읽어보는 것도 실용적으로 되게 좋아요. 아까 얘기처럼 정리의 책을 국내 저자가 쓴 책하고 해외 저자가 쓴 책하고 또 남성이 쓴 책하고 여성이 쓴 책하고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좀 시각을 얻을 수 있는 거를 3권 정도 골라가지고 읽으면 결국에 책이 좀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데, 자기가 선독을 하는 사람 보면 자기 스타일대로만 선택하더라고요. 자기 취향. 네, 맞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읽지 못하니까 한 곳에 이렇게 통합적인
관점을 못 보고 한 곳에 빠질 수가 있어서 사실은 이 연독이라는 것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이 책을 읽기 전에 다른 책을 먼저 준비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연결해가지고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읽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목차도 읽으면 이 책 목차하고 이 책 목차하고 이 책 목차하고 보면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책을 3개 정도를 같이 읽으면. 같은 주제지만 그렇죠. 이렇게 목차를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 관점을 읽을 수가 있죠. 근데 하나의 책만 보다 보면 거기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책에. 일리가 굉장히 있는 얘기시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비교 독서법이라고도 하는 것도 이 책하고 이 책하고 자꾸 비교해 보는 거야. 그럼 어디가 다르지? 그러면 다른 점을 내가 눈여겨볼 수 있고 그것이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떤 사물을 보거나 책을 볼 때 안목을 키우는데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인드맵으로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요렇게 3권 정도가 자기가 이 책에 대한 마인드맵을 해보고 이 책의 마인드를 해보면 대부분 저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 정리에 관련돼서는. 그러면 자기가 나중에 책을 쓸 때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의견을 쓸 수 있는 거죠. 공부할 때도 똑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자기 확신의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책을 읽다 보면 그래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생각에 어떻게 보면 확정을 짓기 위해서 이 생각하고 같은 것만 찾는 거야. 그래서 그래 맞아 이렇게 하려고. 그러려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 사실은 좀 더 통합적인 관점에서 책을 못 읽고 한쪽 면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고 생각하고 좋아하는 쪽만. 그러다 보면 결국에 그런 시야가 넓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실제 자기 사업을 하는데도 사업도 망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확신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결국에 너무 공감해요. 너무 공감해요.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공의 덫에 걸린다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이 사업을 이거 한번 해봐서 성공했잖아요. 근데 이 사업이 지금 시점에서는 또 다른 게 뭐냐면 시간이 바뀌었잖아. 그렇죠. 세상이 바뀌었잖아. 그리고 내 직원들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변수를 생각 안 하고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했어. 그게 자기 확신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도 주제를 가지고 망원경처럼 현미경처럼 실용적으로 다양한 관점을 훈련하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리고 책만큼 진짜 싼 게 어딨어. 맞아요. 그건. 다른 것들은 내가 진짜 경험해가지고 직접 경험을 할 때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이 간접 경험을 통해서 이걸 하는 거는 큰 실패를 하지 않도록 나에게 안내하는 안내서들은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지식을 넘어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우리 피터 드러커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그거예요. 뭐냐면 책을 지식적인 관점에서만 책을 읽지 마라. 책을 뭐로 하셨냐면요. 책을 이 빙잉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빙잉이 뭐냐면 두잉만 생각해서 읽다 보면 너무 실용적으로만 빠져요. 그렇죠. 근데 이 알미 실용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위해서 내가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빙잉이 없는 상황에서 두잉만 하다 보면 책을 100만 권을 읽든 그것이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유익하지 않다면 그 책을 읽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 3가지 관점에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그리고 내가 이곳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그리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 자체가 통찰을 얻는 어떤 이 연독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연독만 해도 사실은 책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을 조금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고 정말 쉽지 않겠다. 그럼 아까 말씀이 책을 연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3권 이상은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3권 이상은 사놔야지 연독을 할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넥스트북을 반드시 준비해놔요. 넥스트북을 왜 그러면 내가 지금 한 권만 있다는 거는 이 한 권이 끝나고 다음을 읽을 때 시간에 또 책을 주문해가지고 주문해 오는 시간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연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아까 그 지난주에 일부에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리스트업을 해놓으라는 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네요. 그렇죠. 뭐 어떤 책에 대해서 내가 읽으려면 거기에 준하는 넥스트 북들을 그 리스트업을 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호기심이라는 거는 자꾸 호기심을 발현시켜야지 호기심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야지 그 사람하고 자꾸 만나고 싶은 거고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에 대해서 호기심을 자꾸 가져야지 결국 그리고 책도 내가 만났던 책들이 좋지 않으면 자꾸 좋지 않은 기억들만 생각해요. 맞아요. 그건 자기 안목을 생각해보고 좋은 책을 많이 읽는 사람한테 또 물어봐서 추천 도서를 좀 받아가지고 좋은 책들만 만나게 되면 그 선독도 하고 연독도 될 수 있는 측면이 같이 연결될 수 있겠죠. 갑자기 막 빨리 집에 가서 책 읽고 싶어서. 예, 연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얘기하셨고 꼬리에 꼬리를 잃는 중에 만독을 또 얘기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속도가 내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문을 읽고 목차를 쫙 보고 거기서 중요한 부분을 좀 뽑아서 빨리빨리 읽고 이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다시 읽어야 되는 게 사실은 많아요. 근데 만독은 느리게 읽는다.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면 뭐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일본에서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슬로우 리딩이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조그마한 그 시골 학교에서 사실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책 한 권 가지고 한 학기를 이상 가르친 거야. 근데 그거 뭐냐면 그거를 가지고 실험도 해보고 같이 게임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내용을 가지고. 근데 나중에 우리나라의 서울대 같이 도쿄대에 그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고 그게 이슈가 된 거예요. 아 근데 어떻게 됐냐 봤더니 만독을 했다는 거예요. 슬로우 리딩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거 우리가 책을 곱씹어 보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물을 예를 들어서 사물을 그린다고 하면 사물을 보는 면만 봐가지고는 사실 이 이면에 뭐가 있을까, 이 그림자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랑 똑같거든요. 만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무 속도에 익숙한 사람들은 책을 빨리 읽어서 내가 빨리 몇 권을 읽을 것인가에 너무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세상에 이제 책들을 읽어보면 누가 이제 만독을 했다 해서 만 권을 읽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만독이라는 말은 느리게 읽는다는 측면에서 곱씹어서 읽는 거. 우리가 음식도 너무 빨리 먹잖아요. 그러면 그 느낌은 없어, 이게. 그쵸. 그리고 너무 여기 먹는 데에 집중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뇌에서 먹었다는 걸 인식을 못 해. 와, 그건 진짜 핵심적인 얘기인 것 같다. 그러면 다음에 또 내가 계속 또 먹게 돼서 더 살이 찌게 되는 이유도 너무 빨리 먹어서 그런 이렇게 거야. 오늘 그 얘기가 뜨끔하죠? 네, 살찐 이유가 그거구나. 그리고 책도 너무 빨리 읽으면 내가 나중에 뭘 읽었는지 몰라. 만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책을 선택할 때 좋은 책을 선택해야 되고요. 좋은 책을 선택했으면 그 책을 진짜 어떤 책은요 읽다가 다음을 읽기가 싫고 계속 아껴서 읽고 싶은 책들이 있을 정도예요. 네, 맞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 책들을 사실은 우리가 만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속독을 얘기를 하실 때 제가 많이 읽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책을 사실은 저는 뭐 강의라든지 컨설팅을 할 때 많이 필요로 해서 읽다 보니까 당장 필요한 거를 취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굉장히 책에 정말 의미와 또 더 성장할 수 있는 걸 많이 놓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그 만독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뭐 책을 손으로 읽는다 이런 걸 다 적용해서 활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뭐 방법도 독특한 방법이 있는 이게 건가요? 독특한 방법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이걸 게임으로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야. 게임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족이다 아니면 가족끼리도 좋고 독서 네. 모임이면 독서 모임이다. 네. 그러면 오. 카드를 만들어요. 독서 카드를. 독서 카드를 만들어서 나는 이 책을 어디에서 어떤 구절이 참 좋다 하면 구절들만 각자 적어오라고 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각자 나눠줘. 각자 나눠주면 자기가 하나씩 선택했는데 일치되면 이 사람도 이렇게 봤구나. 일치되지 않으면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갖게 되니까 그걸 하나씩 읽어주고 나는 어떻게 읽었다라는 걸 얘기하면 근데 우리가 그냥 뭐 리뷰를 하라고 그러고 뭘 하라고 그러면 한 사람은 열심히 읽고 나머지 사람은 다 읽어보지도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처럼 가족들이 읽을 때도 뭐도 읽을 때도 게임화 시켜서 하는 방법이 되게 좋은 방법 중에. 그러면 카드 같은 경우가 좋은 게 우리가 독서 노트로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독서 노트는 이 책을 그대로 자기가 읽어서 맥락적으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만 읽게 되거든요. 근데 카드는 뭐냐면 카드는 내가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구절이나 뭐를 순서대로 내가 바꿔볼 수도 있고 거기서 또 재미를 얻게 돼요. 카드를 재구성하고 그렇죠. 재정의할 수가 있고 있는 게 카드가.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새롭게 창의적으로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관점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게임화 시키는 것들이 아이들한테 책이 왜 우리나라가 책이 지금 어떻게 보면 책에 대한 거부감이 많으냐면 네. 아이들에게 책을 너무 재미없게. 강제로 시킨 거야. 강제로 또 재미없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막 휴양지 가서도 책을 막 읽는 게 어렸을 때서부터 엄마 아빠가 그거 많이 보여줘. 휴양지에서 읽고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문화가 돼서 휴식을 한다는 것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책을 선택해서 자기가 휴양지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게 지적에 대한 부분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지적 자본들이 계속 하게 되고 물질적인 자본보다 저 중요한 게 지적 자본을 쌓을 수 있도록 자꾸 이야기해주고 문화적으로 엄마 아빠들이 책도 읽고 휴양지에 가서도 책을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저게 되게 좋은 거구나 따라하게 되죠. 맞아요. 근데 지금 엄마 아빠들이 다 다른 책 짓을 안 하고 읽죠. 있어요. 아니니까 이거 자체가 결국에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좋은 그런 느낌을 못 주기 때문에 그래서 책이 이제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게임화 시키고 놀이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사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더군요. 제 그렇죠. 주변에 있는 1% 선생님들은 진짜 책값 때문에 부부들끼리 싸우고요. 책값 때문에 왜 책을 너무 많이 사니까. 그래, 나 그럼 신랑한테 나중에 계속 이사 가다 야단 맞고 보면 책을 어디다가 이걸 기부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있어요. 진짜 책을 버려야 되거나 이렇게 남 줘야 될 때 너무 불행해지고 저도 지금 신랑하고 고개 좀 안 좋거든요. 어쨌든 책 정말 소중한 것 같은데 근데 앞에서 일부에서도 지적 자산으로 만드는 거 살짝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게임으로 만드는 것도 지적 자산으로 만드는 방법이고 또 뭐 있나요? 지적 자산이라는 게 뭔가요? 지적 자산이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만의 어휘사전을 만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새로운 용어를 오늘 들었다. 네. 그럼 지적 자산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럼 지적 자산이라는 말을 카드로 하나 만들어놔 이렇게 이 얘기를. 그럼 나중에 또 다른 책에서 읽어보면 지적 자본론이라는 것도 있네. 그러면 그걸 또 읽어봐. 그러면 계속 자기의 재정이 된 어휘 사전을 만들게 되면 네. 그게 나중에 결국에 자기의 어휘가 점점점 강화되고요. 자기가 사실 어휘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어휘력을 느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특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 주신 게 강사분들 뭐 처음에 강의 입문할 때 뭐 선배로서 해주는 말이나 저도 들었던 말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약간 일맥을 해요.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나의 생각으로 재정의 해놓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일맥한 내용인 예, 거죠. 맞죠. 예. 지적 자산, 만독을 하면서 지적 자산을 한다.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의 독은 탐독. 뭔가 갑자기 욕망이 꿈틀꿈틀하는 단어인데요. 집중하며 읽는다. 독서의 고비를 넘지 못하는 이유. 이 정말 궁금했어요. 독서의 고비를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저도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면서 이게 10분을 이번에 이 책에서 10분을 인터뷰했는데 네, 이 봤어요. 탐독은 한양대 그 유영만 교수님을 인터뷰를 했어요. 직접 한양대에 가서 교수실에 계신 선생님을 만나면서 했는데 저는 인터뷰를 하면서 깜짝 놀랐던 그 선생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책을 우연히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실 우리가 강제로 책을 만나다 보니까 책을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걸 하고 싶은 호기심이나 뭔가 궁금증이 있어서 책을 만난 게 아니고 내 발심에서 만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걸 주입식으로 나에게 주다 보니까 거기서 부담감이 있게 책을 만나다 보니 책의 만남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책을 사실 탐독이 되려면 자기가 선택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런 걸 잘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도서관에 가거나 서점에 가서 아이에게 선택을 하게 해요. 그리고 그걸 엄마 아빠가 지불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저도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애에게 좋다고 생각되는 걸 누구한테 추천받아서 엄마가 사주거나 아빠가 사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선택권은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아이들한테 줘야 되는데 엄마나 아빠의 자꾸 의지해서 하다 보니 공부도 엄마 아빠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독서의 고비를 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였다라는 걸 정말 일리 생각해서 있는 말씀이시죠. 자기가 자연스럽게 자기가 원하는 책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어렸을 때부터 중요하고 그리고 사실 독서 경영이 상당히 우리가 직장인에서 독서 경영이 되다가 독서 경영이 조금 주춤해진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위에 CEO가 이 책이 좋다라고 해서 다 강매를 시키고 강제로 읽게 시키니까 오히려 이게 탐독이 안 됐던 거다. 탐독은 뭐냐면 책 값을 주고 뭘 선택해도 되니까 책 한 권의 값은 주겠다 하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열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래야지 독서 경영이 잘 될 수 있고 말씀이신데. 그것이 탐독으로 가는데 중요한 포인트네요. 포인트가 되는 근데 거예요. 말씀 듣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러면 그나마 CEO분들이 이거 좋다. 이래서 400권, 500권 나갈 수 있는데 이 저자님들 어떡하지? 그렇게 되면? 그렇게 제 거는 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받을 수 있을 정도 또 책을 또 잘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좀 어려지지만 어려워지지만. 의미가 있는 얘기네요. 예. 근데 사실 독서의 고비를 넘지 못하는 이유가 우연히 만나야 되고 본인이 선택해야 되고 이런 얘기 하시는 너무 공감이 되는데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저는 굉장히 주도적이어서 누가 읽으라고 안 읽거든요. 제가 선택하거든요. 그런데도 못 넣어봐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문제인가요? 아니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네. 충분히 그 고비를 넘긴 사람이고 그런가요? 책을 지금 적도까지 하시는 분이니까 쌓아서 읽는 사람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계세요. 지금. 아니에요. 다 읽지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여러 가지 다 부족하지만 하나 더 아쉬운 게 뭐냐면 책을 다 읽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전문 용어로는 완독이라고 해요. 완독. 그러니까 완독이 너무 얽매여 있는데 사실 꼭 굳이 완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선생님이 갖고 있는 그 완독성이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책을 고를 때 더 까다롭게 고르시고요. 네. 그리고 내가 어떤 책이든 책을 완독해야 되는 책들도 있어요. 네, 맞아요. 에세이나 소설이나 또 시집 같은 경우는 그 하나의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점까지 읽어보지 않고 얘기하는 거는 좀 오독을 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완독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실용서나 내가 어떤 자기계발서나 이런 것들은 너무 완독에 대한 부담을 좀 내리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따라서 다른데 너무 이제 책을 내가 습관화돼 있어서 완독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의 이런 부분들을 되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움되는 말씀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그 일부에서 그 코치님께서 코치님의 책을 또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탐독을 가장 잘 됐던 코치님의 인생 책이 혹시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책을 읽으면서 그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라는 책도 참 좋았었어요. 외국 저자가 썼던 책인데 보통 그 글쓰기 책은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그 책은 본인이 글쓰기를 가르치는 분이었는데 자기가 명상을 배워서 명상 선생님하고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명상하고 글쓰기하고 유사성이 많다. 그래서 명상처럼 글쓰기를 하는 방식을 접목시켜보자. 그래서 그걸 책을 냈던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봐라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 참 어떻게 보면 글쓰기 책 중에서는 제가 권장하는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유혹하는 글쓰기라고 하는 그 스티븐 킹이라는 사람이 썼던 책도 상당히 좋은 책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책들이 여러 책들이 있지만 기억에 남는 책들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통해서 누가 추천해서 읽는 책도 있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추천한 것보다는 제가 서점에 자주 가서 서점에서 이렇게 골랐을 때 그 기쁨이 더 높고 그 기쁨이 결국에 책을 끝까지 이렇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근데 추천을 받아서 원래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분, 그리고 좋은 멘토에게 초청받아서 읽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탐독을 하고 계시군요. 그리고 뼛속까지 내려가서 유혹하는 글을 쓰셔서 한 10권을 다 히트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잠깐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해독. 풀이하여 읽는다. 사실은 좀 맥락은 앞에서 얘기했던 독법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는데도 또 내용을 보면은 풀이하여 읽을 때 인생이 풀리기 시작한다. 사실 요즘 인생 안 풀리고 답답한 분들 많거든요. 저도 좀 살짝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책을 읽으면 다 인생이 좀 풀리나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좋은 측면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안 풀리는 부분이 경제적 부분이다 그러면 경제적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고요.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이 정리다 그러면 정리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좋고 관계다 그러면 관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풀리지 않는 것 자체가 거기다 의문을 갖고요. 왜 풀리지 않지? 그리고
절대 공부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로 베이스적 사고에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조금 안다고 생각하면 책을 저자하고 잘 못 만나더라고요. 맞아요. 저자를 제대로 맞고 내가 굿 리스너가 된다는 얘기는 나를 비워야 돼. 나를 비우는 과정이 제로 베이스적 사고예요. 우선 내가 알고 있어도 나는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제로로 만들어 놓고 그 저자와 만나고 그 책하고 만나면 그 책을 받아들이는 그 수준이 달라요. 달라지겠네요. 그래서 우선 나를 비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도 연습이에요. 책을 만나는 연습.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항상 제가 다 모른다고 책을 읽거든요. 근데도 아직 더 읽어야 되긴 한데 정말 자기를 비우고 제로 베이스로 시작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인생이 꼬인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선독을 해서 하면은 그게 이제 해독이라는 얘기신 거죠. 네. 그리고 해독의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해독이라고 하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어원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원. 어원이라는 게 뭐냐면 단어의 부분이 있으니까 두 가지 단어의 뜻만 이렇게 찾는데 네. 요번에 인터뷰한 분이 이제 김성애 소장님이고 네. 고전문학 전공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어원도 중요하지만 자원을 아는 게 좋다. 자원. 자원이라는 게 뭐냐면 해독이라고 하면 해자가 해석? 이 해석 해자인데 이 해자가 어떻게 유래해서 왔는지 그거를 알아가는 과정을 자원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하나를 잘 못 보도록 상징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한자는 또 상징이다 보니까 이 그림이 나오기까지 유래가 있어요. 네. 그 유래까지 이제 알아보면 이 뜻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습이라고 할 때 독자에 보면 말씀 어자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옆에 뭐가 있냐면 조개와 관련된 네. 조개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뭐냐면 조개가 그 당시에 조개가 바로 자본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조개 자체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독습을 한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지적 자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이 자원을 찾아보면 그 부분이 나와요. 그 자원을 알아가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서양도 다르지가 않아요. 서양에서도 똑같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거를 리마인딩 한다 그러면 리라는 것은 새로움이라는 게 있고 마인딩이라는 건 또 마인딩이라는 마인드라는 말에서 ing가 붙은 거니까 네. 그런 것처럼 하나씩 풀이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자체가 결국에 그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 자체가 어원이나 자원을 알아보는 거예요. 유래를 알아보면 그거를 이 책에는 사실 나와 있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연독도 그런 의미로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아예 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자원이나 어원이나 여러 가지 베이스를 찾아봐야 되는 건가요? 또 찾아보면 다른 책으로? 좋아요. 또 찾아보면. 다른 그래서 책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전을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게 좋다. 사전도 우리가 자칫 사전도 그냥 영어 사전만 생각하시는데 의외로 도서관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서점에 가면요 사전이 좋은 사전들이 많아요. 명언 사전도 있고요. 그리고 좋은 아주 명문 사전도 있고요. 사전으로 사실 우리가 또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어원 사전 같은 것도 있으니까 사전을 많이 갖고 있도록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런 한자들도 한자 유래 사전들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 자기 지적 수준이 점점 올라가게 되고 깊이가 있게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사실 풀이를 하다 보면 그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이 뜻이 이런 그 유래가 있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니까 또는 그 유래나 모든 거를 좀 지적인 내용을 보면서 이 저자분이 이래서 이런 단어를 썼구나까지 이해가 되겠네요. 진정하게 소통할 수 있겠네요, 저자랑. 거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들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지도라는 책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동양적 사고가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동양적 사고는 맥락적인 게 되게 중요해요. 당신과 내가 어떤 맥락에서 만났느냐 그게 바로 이제 그 맥락에 대한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서양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고가 높다 보니까
맥락적인 관계적인 집중이 아니고 저 맥락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다 존중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합리적인 사고와 관계적인 사고가 다른 문화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어휘로 나와요. 뭐 그러니까 언어가 갖고 있는 품격이나 언어가 갖고 있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쓰는 언어를 보면 뉘앙스나 뭐나 사투리서부터 뭐서부터 그 사람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가는 것들, 그것이 그 사람의 지적, 이 축적이 되게 중요하니까 어휘를 하나씩 늘려가는 것이 내가 문해력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하다. 책 한 권 선택할 때도 너무 많은 걸 생각해야 되지만 정말 이렇게 읽어야지만 제가 더 잘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은 적독. 이거 우리 코치님이 저한테 얘기하셨던 적독 정말 집에 다 쌓아놨어요. 아직 읽기를 못하고 있는데 쌓아두면 읽는다. 애서가들은 쌓아둔다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적독 어떤 핵심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되는 자칫 건가요? 잘못하면 그냥 책을 쌓아놓기만 하면 적독이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네. 근데 책을 어떻게 쌓아놓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어떻게 쌓아놓나요? 왜 그러냐면요. 책도 자기가 자기 서재가 되면 도서관이라고 생각하셔서 분류를 해놓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선독을 해가지고 갖고 왔으니까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책들만 제대로 분류하면 내 지적 세계가 어떻게 구성됐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거를 내가 정리를 안 하니까 내가 어떤 걸 갖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책은 사실 표지와 그리고 그 책의 제목이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쌓아놓느냐가 결국에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쌓아놓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분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으로 유명한 분이 그 한양대의 정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미쳐야 미친다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하고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책을 어떻게 써거나 자기 책을 정리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키워드가 있으면 키워드에 자료도 모아놓고 그게 그 넘치면 나중에 그걸 묶어서 책으로 내기 위한 과정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적 세계를 체계화했던 거죠. 그리고 정민 선생님이 나중에 연구위원일 때 책을 냈던 것 중에 하나가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갖고 있는 지적 세계를 이렇게 책으로 묶어서 그 다산의 지식경영법이라는 책을 써서 이제 내셨어요. 그 책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거기서 선정 문목법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체계를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목차를 먼저 보는 거야. 책을 볼 때. 제목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목차를 보면 목차가 체계가 잡혀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일 눈에 띄는 그거를 찾아가지고 내가 읽어보면 이 책을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도 알 수 있고. 그래서 그걸 갖고 왔어요, 이제. 내가 갖고 왔으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단기적 기억과 장기적 기억이 있어요. 책에도 똑같아요. 지금 내가 이 책은 당장 읽어볼 책이다 싶으면 이건 책상 위에다 놓거나 책에다 꽂아 놓는 거예요. 책상 위에 있는 책에다가. 근데 이 책이 사실 이제 장기적 기억화돼서 이거는 다 읽었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책꽂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서재에 있는 책꽂이로. 마치 이게 우리 그 서점에 가면 똑같아요. 처음 책 나오면요. 앞에? 책은 다 누워있어. 네, 맞아요. 처음에 누워있다가 이제 얘들이 일어섰다가 이제 꽂히면 얘는 결국에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잘 정리하실 때 좋은 방법은 내가 책을 사가지고 꽂아 놓으셨으면요. 잡기가 어려우니까 책을 못 읽어요. 맞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다 갖다 놓고 이거를 빨리 처리해서 나중에 이제 꽂는 방식으로 갈 때 꽂을 때도 그냥 아무 데나 꽂는 게 아니라 그 칸에다가 저는 이름표를 하나씩 붙여요. 이쪽 이름표는 글쓰기다 그러면 글쓰기 관련된 책도 묶어놔요. 키워드로. 묶어놓으면 나중에 작업하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책을 볼 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책을 봐야 될지를 그러니까 적독이라는 것을 쌓아놨기 때문에 쌓아놓은 것만 봐도 내가 어떤 책들을 읽었구나. 그리고 그 안에 내가 험독을 했으면 밑줄이나 뭐나 이렇게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또 알려주는 거예요. 독서광들은 다 그렇게 하고 중요하네요. 저도 적독 말씀하신 대로 쌓아서 보기는 하지만 이렇게 카테고리별로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집에 가서 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 굉장히 좋은 내용이고
듣고 싶은 내용인데 시간 관계상 짧게 여쭸는데도 깊이 있게 또 말씀을 잘해주셔서 저는 오늘 귀가하면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를 다 한번 적용을 해서 아주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좀 드려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2부까지 또 이야기를 다 나눴어요. 코치님. 지난주와 이번 주 10가지 독서법, 또 1%의 고수들이 읽는 독서법 얘기를 나눴는데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하고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오늘은 사람 책을 만났다. 우리가 휴먼북을 만났는데 네. 정말 그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 인터뷰를 하는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오늘 정말 우리 선생님이 좋은 질문과 좋은 이야기, 좋은 또 환대해 주셔서 제가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이걸 통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독습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독습은 결국에 나도 도움이 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지적 자본과 지적 유산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독습을 정말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늘 저번 주도 느끼고 이번 주도 느끼지만 나만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우리 코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저도 독습을 해서 말씀처럼 누군가에게 꼭 나눠줄 수 있도록까지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박스메 북톡쇼는 달려왔고요. 독습 여기까지 마무리를 할 거고요. 박스메 북톡쇼는 매주 화요일 8시 하는 거 아시죠? 자, 우리 오늘도